전남 광주에서 들었을 때보다 매우 구체적인 얘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저는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는 일단은 저는 국민 속에 국민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 또 당원이 중심이 된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그런 민주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관철해낼 것인지가 저의 과제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이제 그 구체적 방법을 좀 찾아내기 위한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전남북 광주 여기의 정서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다른 선택들을 잘 안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다. 우리는 패싱당하고 있다. 우리를 뿌리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우리를 홀대한다.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그 원인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당의 잘못이겠죠.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는 대의원 선출 문제, 지역위원회의 실질적인 민주화 문제, 이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일단 소통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김남구 국회의원이 이제 사무 제3부총장으로 지금 홈페이지를 완전히 그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면, 즉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표에게도 말할 수 있고, 시도당에 말할 수도 있고, 또 각 지역위원회도 다 칸을 만들어서 지역위원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정책 제안도 하고, 불만도 토로하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정책에 대한 투표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는 리더들에 대해서 책임도 묻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국민 속에, 당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겠죠. 그 문제는 대의원 선출 문제, 지역위원회 개방 문제, 또 당원들에 대한 존중 문제,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 저희가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 최대한 빨리 성과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도 하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결국은 이거는 공급자들이 아니라 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아마 있게 될 텐데, 그때 좀 구체적인 안들 내주시고요. 대의원 선정 문제는 사실 이제 대의원 제도의 조폐 문제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대의원이 형식상 권한은 엄청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위원장 중심이 되어 있죠.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대의원 선정 자체가 거의 지명에 가깝다가 최근에 이제 당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래도 이번 지역위원회 구성에서는 꽤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전에는 대의원 할 때도 하고 싶어도 길이 없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지명해 주지 않으면.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시간도 짧고, 아까 온라인 당자들에게 권한이 박탈되는 그런 한계도 있긴 하지만, 내가 한번 대의원 해보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서명 몇 명 또는 10명, 20명 받아서 대의원 된 분들이 꽤 많아요. 이번에는 계속 더 합쳐서 나중에 결국은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테고, 이건 사실은 이제 대의원들의 권한이 너무 큰 게 또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이 대의원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영남이나 이런 쪽에 이제 당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당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그런 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당 탈당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데, 이 복당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화난다고 탈당하지 말자. 내가 화나면 탈당해버리거든요. 화난다고 탈당하지 말고, 앞으로는 화나면 당비를 내지 말자. 이거는 뭐 당을 안 해도 됩니까?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하면, 이게 입당은 자유고, 탈당까지는 자유인데, 다시 들어가는 거는 조건이 엄해요. 1년 지나야 되고, 원칙적으로. 심사를 거쳐야 되고. 심사를 한 명 했다고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모아오려면 시간 걸리고, 또, 그래서 또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탈당하기보다는 당비를 끊자, 미우면. 또, 예뻐지면 당비 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번에 보니까 진짜 화나다고 탈당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복당하겠다는 분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조금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좋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투표율이 낮으면서 악착같이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커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투표율이 낮아지는 문제는 사실은 원인이 뭔가 있겠죠. 이미 거의 결정됐으니까 내가 투표하면 뭐하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같이 그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이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전주 지역위원회 왜 맨날 직대에다가 맨날 끼워놓느냐, 약간 정무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데,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어서 정비를 좀 하도록 하고, 그럴 때도 우리 지역에 우리 민주당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정말 신망 있고 또 역량 있고 또 충직한 그런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할 때 갖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그리고 아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런 거 있습니다. 요즘 뭐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역사, 그리고 국민 중에서도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는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 죽을 뻔한 사람도 많고, 고통받아서 정신병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지금도 있고, 또 총 맞고 고문당하고 또 탄압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되겠냐,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당원 자치회 하자, 이거 뭐 같은 말씀이시고, 지역위원장 선정에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하는데, 그냥 ARS로 여론조사 끝내지 말고 이렇게 광장 이런 데서 많이 모여가지고 한 서너 시간 토론하고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하게 하자, 이 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임시일에서 했다고 하니까, 임시일 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순창까지 들어가기가 아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방식의 이제 당원 참여를 늘려야 되겠죠. 아까 난 정당 없는 청년이라는 분, 민주당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 실망 아니냐, 이 말씀 하시죠.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게 정치 현실에서는 약간 이제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 진영도 있고, 또 찬성 진영도 있고, 뭐 나는 어느 편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소위 중도, 여기는 진영 없이 합리적 판단을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개혁 진짜 중요하죠. 민주주의의 토대에 해당되니까. 또 사법개혁 정말로 중요하죠. 요즘 보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과연 그게 제도만으로 되느냐? 소위 시스템과 운영자의 문제.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시스템이 엉망이라도 지휘자, 운영자가 훌륭하면 그 시스템의 부족함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거가 중요한 거죠. 제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면 좀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런 이제 공방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가 동의하느냐. 또 시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점과 강도와 비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북 홀대에 대해서 해명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도 우리 관심이 있음을, 홀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드리려고 온 거죠. 네. 사실 이 문제는 전북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북은 묘한 정서가 있어요.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삼중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방소외.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전직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아니면 특정 지역 중심의 이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해왔잖아요. 자원이 부족하니 한 군데를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몰빵을 한 거죠. 올인을 해가지고 한쪽을 집중 지원해서 거기를 키웠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 된 거예요.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집중 투자했죠. 서울 중심으로. 또 기업으로 치면 재벌과 특정 대기업에 집중 투자했죠. 성과는 났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도권 집중이 이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소멸 직전이 된 거죠.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지방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아니면 대한민국의 쇠락을 막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 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념이,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저는 강력한 이제 균형 발전론자인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다. 지금 상태로가 망한다. 이 생각을 좀 저는 갖고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전략에 지방이 희생을 당했죠. 모든 지방이 다. 그래서 1차 피해가 있었고, 2차 피해는 소위 군사정권 당시, 좀 오래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후과가 아직도 계속 남아있죠. 영남과 호남을 갈라가지고 소위 분할 지배 전략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서로 다투게 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소외시켜 싸움을 시키고, 그걸 이제 집권의 기반으로 삼는 소위 지역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누린, 이 잘못된 정치 역사의 후과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영호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쪽은 인구도 많아지고 이쪽은 건축 산업 기반 시설도 동쪽 중심이고 서쪽은 취약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피해를 또 입었고, 또 이제 호남 안에서도, 호남 그러면 이제 전남, 광주, 뭐 그중에서도 아마 광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전북이 소외받았다. 제가 보기엔 삼중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은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저번 대선 경선 때부터 느낀 건데, 전북을 들렀다가 광주를 가면은 가는 길에 들렀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니 안 되겠다. 아주 전남 광주 갔다가 다시 전북 가면
돌아가는 길에 들렀냐. 이렇게 제가 또 한 번은 그럼 할 수 없다. 전북을 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갔더니 그 차이가 이틀 정도 나니까 또 들렀다 가냐. 아니 제가 서울 도로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외감이죠. 실질과 관계없이 어쨌든 느낀 감정이니까 그건 다 연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억울함이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뭐 얘기하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은 충청광역시, 충청 메가시티, 충남북, 대전, 세종 묶어서 하나 광역경제권, 대구, 경북 광역경제권으로, 부울경 광역경제권으로 하는데 전남, 강주 통합경제권 얘기하면서 전북은 빠져있어요. 그 뺀 게 아니고 전북이 싫어한다더라고요. 우리 그쪽으로 묶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외감 때문이죠. 그럼 전북은 지금 이렇게 소위 우리가 5대 광역 도시, 그 다음에 3개 특별시도, 강원, 전북, 제주가 남는 거예요.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울경권, 이러니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전북 특별자치도로 강원과 제주처럼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내일 채울 때 얘기할 건데 이게 다 이렇게 무선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대선 때 우리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공약이었고요. 거기다 예를 들면 이 전북이 가능성 있고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원의 공공의대 문제, 이것도 사실 여야가 다 합의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자산관리 중심의 뭐 금융 중심지, 이렇게 또 가야 된다. 뭐 이것도 사실 일리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잘 챙기도록 할 테고, 근데 그게 무슨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가면 똑같아요. 대구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뭐냐 도대체. 저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땅을 지원한 결과가 전국 최저 성장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균형 발전 전략 앞으로 꼭 취해야 될 중요한 전략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점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감 있게 좀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교수라 싫어해서는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게 정책도 사람도 새롭게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래서 정말 과거 성장 제일주의 시대, 불균형 성장 정책. 근데 그건 전략이었던 거예요. 정보를 골고루 하면 자원이 너무 분산되니까 몰아서 한쪽에다 하고, 다음에 여기서 낙수로 주변의 혜택을 좀 보고, 이 소위 이 불균형 성장과 낙수 효과, 이게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낙수 효과 없다는 거 다 증명됐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늘어나면 반드시 고용이 늘어나는데, 요즘은 생산이 늘어나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유튜브라는 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이런 데는 이용자가 1억 명이 늘어나도 고용 인원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서버만 늘리면 됩니다. 서버만. 그렇죠? 뭐 유튜브 많이 쓴다고 뭐 고용을 추구할 이유가 없죠. 생산은 그만큼 늘어나는데, 수익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수익이고, 아주 특이한 기업들이 이제 주류 기업이 돼가는데, 이런 사회에서 예를 들면 초대기업들한테 지원해주고 거기다 세금 막 깎아주면은 고용이 늘어나서 낙수 효과가 생기냐, 아니면 그 관련 기업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중소기업이라도 생기냐, 아닌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까 그 교수님 지적 정말로 일리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중점을 둘 게 사실 지역화폐 예산인데, 여러분 아마 체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정부 예산 6,800억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하면 이제 지방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10% 지원해주면 그 10%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만 쓰는 돈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쓰기 시작하면 전부 다
인터넷 주문하고 대형 유통 인터넷 기업들 락들 매출이 다 몰려가지고 동네 소위 가게들, 전방들 이런 건 다 매출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저기 서울 어디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은 매출이 1조 원이 늘어도 그냥 늘은 거예요. 거기서 2천억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예금 잔고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데 지역에서 매출이 1조 원이 늘면 누가 2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 막걸리 하다가 어제보다 20만 원 더 벌면 동네 가서 통닭 사 먹어야죠. 통닭집 주인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들 용돈 줘야죠. 문방구에서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문방구 주인이 우리 자식들 신발 하나 사다 줘야지? 그래 신발 가게 이게 돈이 돈단 말이에요. 이걸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돈을 써도 이렇게 효율성 높은 데다 써줘야 된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냐? 여러분 뭐 알고 그러는 걸까요?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로 갈리죠. 모르고 그러냐? 그럴 바보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모르지는 않는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역 화폐를 없애면 동네 사람들이, 예를 서민들도 손해, 동네 가게도 손해, 지역 경제도 손해, 골목 경제도 손해인데 이익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익권일까요? 유통대기업. 또 있죠? 카드회사.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부 예산 6,800억을 들여가지고 지역화폐 발행액이 30조 원 이렇게 되면 카드 수수료 1%만 잡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3천억이죠. 그런데 지역화폐로 하면 카드 수수료가 없죠. 그 돈이 다 동네 가게로 가죠. 동네 가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바로 정치죠. 정치란 그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줄 거냐, 기회를 여기다 줄 거냐, 여기다 줄 거냐, 이런 남는 자원을 누가 가질 것이냐. 즉, 여러분의 운명 자체를 통째로 결정하고 있는 게 정치인데, 그게 많이 은폐되어 있죠, 살짝. 지금 3천억 넘는 초대기업들 세금 몇 깎아줍니까? 그래 놓고 돈 없다고 13조 원 깎아줘야 된다면 돈 없으니까 지역화폐 깎자. 노인 일자리 예산 줄이자.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예산 줄이자. 많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영교 최고님 오셨는데 악수 한번 들을게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로 상생경제정책을 해야 된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원과 기회를 배분할 때는 효율성 높은 곳에 배분해야 되고 효율성이 높은 곳은 결국은 서민 대중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 길로 가도록 여러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쌀값 얘기를 하니까 쌀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 식량 자급 정책, 농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다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징표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쌀 문제에 특정 생산물의 가격 문제에 이제 소위 원내 제1당 야당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쌀값은 아니 세상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농약값도 오르죠, 모종값도 오르죠, 기름값도 오르지요. 뭐 다 오르는데 이상하게 그걸로 만든 쌀값만 떨어지고 있어요. 국가가 왜 존재하냐? 국가가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예산도 우리가 세금으로 만들어주고
권력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싫어도 의사에 반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줬겠어요? 개인이 할 수는 없는 일들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라고 주는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게 바로 선거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정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쌀값 문제는 대표적인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많죠. 그 외에도 해야 될 일은 태산처럼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실행 가능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한번 정치라고 하는 게 주장만 하고 끝이 희미한 게 특징이거든요. 우리 행정은 책임을 지잖아요.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정치는 주장만 하고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불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이게 우리 민주가 약속해야 될 일이고 정말 여러분께서도 저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빈말 잘 안 하더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노력할게요. 다는 못해요, 사실. 다는 못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한다. 그게 정치의 기회를 밸류민주의 콘텐츠를 강화해야 된다. 그 말씀 해주셨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 비공개 회의 때 지적한 건데 좀 재밌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이게 모이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 너무 엄숙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힘든 세상 살아가려면 웃기도 하고 잠시간의 여유들을 만들어서 또 힘들지만 또 즐거운 시간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재밌어야 된다. 뭐든지. 그리고 클릭도 한 번 하는 거하고 두 번 하는 거하고 다르다. 두 번 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 번 해야 되려면 안 하죠. 한 번으로 되는 걸 찾죠. 요즘의 특성이기 때문에 델리민지도 컨텐츠를 좀 재밌게 의미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딱딱하지 않게 좀 만들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고위원회의 중계를 하니까 보는 분은 재밌다 그래요. 또 사실 제가 좀 최고위원회도 재밌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서영기 최고위원회 그림 많이 내잖아요. 막 흔들고. 그래야 눈에 띄죠. 그래야 재밌지 않습니까?